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가 진짜 커피가 아니라면 이 질문은 과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진행된 독립적인 조사 결과 바로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혹적인 향 뒤에, 크리미한 거품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날 판매되는 커피 중 거의 3분의 1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라벨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화학 물질, 첨가물, 성분들이 섞여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토록 친밀하고 일상적인 의식이 위험으로 위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수천 개의 부엌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입니다. 신뢰와 에너지의 상징인 커피가 조작되고 희석되고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이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변모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잔을 채우며 그 가루나 원두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생각해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0% 콜롬비아산이나 수제 로스팅이라는 라벨이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의 절대적인 보증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답이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한다. 첫 번째 사례는 수백만 소비자에게 알려진 브랜드인 커클랜드 시그니처 키르클랜드 시그니처다. 코스트코 매대에서 판매되는 이 브랜드는 많은 이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품질을 상징한다. 약속은 간단하다. 유명 브랜드와 동일한 프리미엄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베스트셀러 중 하나는 커클랜드의 콜롬비아 커피입니다. 포장에는 100% 콜롬비아산이라는 문구가 자랑스럽게 적혀 있습니다. 바쁜 소비자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원두의 유명한 원산지 자체가 신뢰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포장 안에는 오직 고품질 콜롬비아산 원두만 들어있을까요? 2024년 컨슈머 랩스 연구소의 분석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발견된 성분 중에는 에틸아세테이트와 이소아밀 아세테이트가 있었는데 이는 산업계에서 인공적으로 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라벨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최종 음료에는 존재하는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커클랜드가 사용하는 로스팅 공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 회사는 소위 플래시 로스팅이라는 빠른 로스팅 방식을 채택합니다. 원두는 최소한의 시간 동안 극한의 온도에 노출됩니다. 이는 생산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표준화된 배치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커피의 자연적 특성 상당 부분이 손실됩니다. 본래의 풍미는 사라집니다.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남은 것은 로스팅 후 첨가되는 첨가제들 뿐입니다. 결과는 콜롬비아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험실에서 재구성된 음료입니다. 실험실 테스트만이 아닙니다. 구매자들의 목소리에도 불편함이 드러납니다. 소비자 불만 처리 기관인 베터 비즈니스 뷰로는 지난 2년간 키르클랜드 콜롬비아 커피와 관련된 200건 이상의 사례를 접수했습니다. 이들 신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화학적인 맛이 지속되며 커피가 식을수록 그 맛이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한 소비자는 이 경험을 마신 후에도 공기 중에 남아있는 인공적인 냄새라고 묘사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그 맛을 천연 커피와는 거리가 먼 향이 첨가된 시럽에 비유했습니다. 인식이 이토록 부정적인데도 제품이 계속 팔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가격에 있습니다. 커클랜드의 콜롬비아산 커피는 100% 순수 원두를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경쟁사 제품보다 최대 40% 저렴하다. 공급망 전문가들은 단호하다. 원두가 실제로 100% 아라비카종으로 콜롬비아에서 재배, 가공, 수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가격 차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공급망의 어느 지점에서 누군가가 품질을 희생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사 제품을 변호합니다. 식품 안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코스트코는 현행 규정을 준수한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검출된 첨가물이나 로스팅 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상자 포장에도 세부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원산지 농장, 수확일,
가공 공정을 강조하는 반면 커클랜드는 부드러운 맛, 중간 볶음과 같은 모호한 설명만 제공한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실제적인 인식을 갖게 해주는 내용은 전혀 없다. 업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커피 시장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규모를 자랑한다. 저렴한 가격과 높은 마진을 위한 압박은 기업들로 하여금 점점 더 저렴하고 투명하지 않은 공정을 채택하도록 부추깁니다. 커피는 선별된 원두로 만든 수제 음료가 아니라 화학 물질과 마케팅으로 강화된 표준화된 공식이 되어버립니다. 100% 콜롬비아산이라는 라벨을 믿고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그 차이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매일 존재합니다. 커클랜드 사례가 상징적인 이유는 핵심적인 문제, 즉 합리적인 가격의 품질이라는 약속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수백만 고객을 매장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맛에서 화학 물질의 존재가 느껴지고 전문가들이 가격 대비 품질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할 때 그 약속은 무너집니다. 가장 저렴한 커피를 찾는 경쟁 속에서 일반 소비자는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캔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거의 상상하지 못한다. 그러나 독립연구소들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커피 중 하나를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즉시 드러났다.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그레이트 밸류 클래식 로스트 제품 샘플은 내용물의 최대 15%가 커피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백만 가구에서 소비되는 거대한 통 안에는 버려져야 할 껍질, 나뭇가지, 농업 잔여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저렴한 가격이 단순히 규모의 경제 결과라는 생각을 무너뜨렸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실제 가치가 없는 물질로 의도적으로 부풀려져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분쇄 커피가 되어야 할 것이 폐기물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학 검사를 통해 초가공 식품에 사용되는 탄수화물인 말토덱스트린이 검출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분류되지만 포장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논쟁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라벨에 커피라고 표기되어 있으면서 내용물에 미신고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상술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소비자는 커피라고 믿고 구매합니다. 알지 못한 채 변형된 제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보고 탄수화물이 섞인 가루를 기대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은한 단맛이 볶은 원두가 아닌 값싼 충전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했을까? 컨슈머 리포트의 맛 테스트는 이 사기를 구체적인 경험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월마트 커피를 물고 인공적인 맛이 난다고 평가했다. 커피로 보였던 것은 희석된 음료라는 인상을 주며 분말에 천연 본질보다 실험실 속임수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의심을 강화시켰다. 1파운드당 $3라는 가격은 원두를 볶고 포장하기 전 원재료 자체의 비용보다도 낮아 결정적인 경고 신호가 되었다. 어떻게 완제품이 생원두보다 더 싸질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커피의 정의를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확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월마트 사례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장 거인인 폴거스는 다른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껍질이나 충전재가 아니라 발암 가능성이 있는 화학 물질이었다. 아크릴라마이드 아칠라미데라 불리는 이 물질은 고온 가열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공식 기관의 분석 결과 폴저스 클래식 로스트 커피는 400 ppb 10억 분의 1 이상의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유럽연합이 정한 안전기준인 400 ppb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수백만 소비자의 건강입니다. 미국에서는 커피의 아크릴라마이드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이 없어 브랜드들은 높은 농도의 제품을 경고 의무 없이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주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해당 주의 법률은 화학 위험이 특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경고 문구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폴저스 커피 한 통은 캘리포니아 매장 진열대에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지만 다른 주에서는 위험에 대한 언급 없이 판매됩니다. 내용물은 동일합니다. 위험도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우편 번호뿐입니다. 제품의 안전성이 판매되는 주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이해하고 있을까요? 더 있습니다. 폴거스가 채택한 로스팅 방식이 이 화합물의 높은 농도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소위 빠른 로스팅은 화씨 500도를 넘을 수 있는 온도에서 이루어지며 생산 속도를 보장하고 수백만 미국인이 품질과 연관짓는 진한 맛을 표준화합니다. 하지만 로스팅이 진할수록 아크릴라마이드 농도는 높아집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에 따르면 신중하게 생산된 더 밝은 로스팅 배치는 이 화학 물질이 최대 60%까지 적습니다. 회사는 이 수치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 변경은 더 큰 비용을 요구하며 강렬한 맛을 중심으로 구축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은 소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는 전통을 믿고 구매합니다. 그 결과 컵에 담긴 화학 물질의 위험을 마시게 됩니다. 디카페인 커피로 시선이 돌아가면 긴장은 더욱 고조됩니다. 특히 심장질환, 불안증, 카페인에 대한 심각한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입니다. 15개 주에 유통된 Our Family Travers City Cherry Decaf 사례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선 실수를 드러냈습니다. 디카페인으로 표시된 제품에는 완전한 수준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그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밤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이유로 디카페인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심장 부정맥 공황 발작, 약물과의 위험한 상호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 데이터베이스에 접수된 불만 사항에는 이 제품 섭취와 관련된 두근거림, 불안 발작, 입원 사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사 결과 해당 공장은 일반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를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포장했으며 검증 절차도 없었습니다. 즉 포장지에 디카페인이라는 문구를 인쇄하기 전에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결함은 수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으며 그 사이 수십 명의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남는 질문은 어떻게 기업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을 기본적인 테스트조차 하지 않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패턴은 반복된다. 낮은 비용, 생산 아웃소싱, 통제 프로토콜 부재, 그리고 대다수 고객에게 전달되지 못한 리콜 공지. 제품이 이미 여러 도시에서 소비된 후 슈퍼마켓에 게시된 포스터로만 제한된 경고. 얼마나 많은 고객이 안전하다고 믿으며 커피를 계속 마셨을까?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보호를 약속한 포장지 안에 위험이 숨어 있다는 상상도 못한 채 악화된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을까? 전환점은 대중의 인식에 있다. 지금까지는 이상한 맛이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대한 불신으로 그칠 수 있었다. 하지만 디카페인으로 판매된 커피에 완전한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는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다. 그리고 건강이 위협받을 때 소비자와 산업 간의 신뢰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소도시의 편의점이 유일한 쇼핑 옵션인 곳에서 달러 제너럴에서 판매되는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 클로버 밸리 소비자들은 너무 늦게야 유리 조각을 섭취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이들은 제품이 이미 다 떨어진 후에야 리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빈 포장지, 소비 후 며칠 뒤 지역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에 당황한 가족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불신, 두려움, 분노. 켄터키에 사는 72세 한 여성에게 커피는 건강 관리를 위해 병원으로 장거리 이동을 하기 전
아침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오염된 커피를 마셨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녀는 그 느낌을 발밑이 후들거릴 정도로 놀랐다고 표현했다. 부상은 없었지만 회복하기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있었다. 신뢰였다. 신뢰는 한번 잃으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2025년 1월 매장 진열대를 보면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은 커피 포장을 손에 쥐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라벨을 읽으며 불확실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예전엔 자동적인 행동이었던 커피 구매가 이제는 신중한 선택이 되었다. 구매는 누구를 믿을지 결정하는 것이었다. 같은 불씨는 대도시에도 번졌습니다. 뉴욕에서 젊은 대학생 카를로스는 수년간 구매하던 브랜드를 끊고 지역 커피숍에서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져가면 해로울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 2배를 내는 게 낫다고 우리 팀에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행동 변화를 요약합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대안이 있었다면 외딴 지역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전체 커뮤니티가 달러 제너럴 같은 할인점 체인에 의존해 기본 생필품을 구한다. 오염된 커피는 바로 이런 지역에서 유통되었는데 수십 킬로미터 내 다른 슈퍼마켓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취약성은 사회적이었다. 다른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위험을 피했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은 노출되었다. 한편 농업 중심지인 중서부에서는 또 다른 딜레마가 커지고 있었다. 소규모 곡물 생산자들은 좌절과 무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위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오와주의 한 농부는 지역 로스터리에 곡물을 판매해왔지만 첨가물과 잔여물을 이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거대 기업들의 불공정 경쟁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우리는 품질 좋은 커피를 재배하지만 시장이 잔여물과 섞인 가루로 넘쳐나면 제대로 재배하는 농가는 경쟁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한탄했다. 소비자 위기는 생산자의 위기이기도 했다. 이 여파는 독립 커피숍에도 미쳤다. 시애틀처럼 커피 사랑으로 유명한 도시에서 소규모 로스터리 주인들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고객이 급증하는 것을 느꼈다. 원두의 원산지, 로스팅 방법, 수확 시기에 대한 질문이 점원들의 일상적인 업무가 되었다. 올해 소비자는 더 까다로워지고 더 주에 깊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불씨는 소셜미디어에서 더욱 확산되었다. 분말의 이상한 색상을 보여주는 영상, 화학적인 맛에 대한 증언, 메스꺼움이나 두근거림 같은 증상에 대한 신고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각 게시물은 압박을 가중시켰습니다. 각 댓글은 커피가 불확실성의 상징이 되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경제적 영향도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저렴한 브랜드를 선택하던 저소득 가정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대안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압박받던 가계 예산은 또 한 번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커피 구매를 포기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희생은 다른 항목으로 돌아갔다. 기본 식료품, 약품, 밀린 공과금, 커피는 일상을 뒤흔드는 힘을 보여주었다. 불안감은 잘못 표시된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커졌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 선택지를 의존하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심장 부정맥을 앓고 있는 한 남성은 변조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경험을 모르는 사이에 독을 마신 것 같다고 표현했다. 자주 병원을 동행하던 그의 아내는 가족이 몇 주 동안 경계하며 남편의 심장 박동을 한 잔마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커피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었다. 위험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 주에서 반복됐다. 미시간에서는 어머니들이 디카페인으로 판매된 제품을 섭취한 후 불안 발작을 겪었다고 보고했다. 오하이오에서는 노인들이 예상치 못한 심장 두근거림을 느꼈다. 기술적 오류로 보였던 실수가 인간적 비극으로 변했다. 안전이어야 할 것이 위협이 된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무엇일까? 아마도 커피 자체에 관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브랜드에 두는 신뢰에 관한 것, 확인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소비가 광고의 약속과 인간의 기대 사이에 묵시적 협약이 되어버린 방식에 관한 것일 것이다. 포장이 순수함을 선전하면서 혼합물을 숨기고 슬로건이 안전을 말하면서 위험을 안겨주고 기업들이 규범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하면서 윤리를 무시하는 것을 선호할 때 우리는 이상 현상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기업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생생한 초상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사는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력을 명분으로 어떻게 비용을 절감했는지 보여주었다. 또한 평범한 남녀가 그러한 선택의 첫 번째 피해자가 되었음을 드러냈다. 조작된 가격과 경쟁할 수 없는 농부, 디카페인 커피가 약속과 다르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된 주부, 아침 커피 한 잔의 일상에 의지하던 노인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된 사례가 그것이다. 각 상황은 그래프와 통계 뒤에 삶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른바 커피 위기는 본질적으로 집단적 신뢰의 붕괴임을 드러낸다. 이는 단순히 맛의 변조나 성분 누락 문제가 아니다. 취약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가장 평범한 행동조차 불확실성을 품을 수 있다는 느낌이다. 일상의 다른 습관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지름길, 누락, 결함을 숨기고 있을까? 보편적인 음료조차도 그렇게 많은 왜곡을 담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서 보장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 바로 여기서 저널리즘은 존재 이유를 재확인한다. 숨기려는 것을 드러내고 침묵하는 것에 이름을 붙이며 대중에게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돌려주는 것이다. 가장 큰 위험은 단지 화학적, 물리적, 경제적 위험만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의 부재다. 자신이 무엇을 소비하는지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사는 것이다. 커피를 관통하는 이 논리는 다른 핵심 분야에서도 반복된다. 식탁에 오르는 것을 선택하는 이는 누구인가? 품질과 안전에 관한 서사를 쓰는 이는 누구인가? 집단 건강과 분기별 수익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결정하는 이는 누구인가? 이 질문들은 볶은 커피 하나를 훨씬 넘어 세계 경제 시스템의 핵심에 다다른다. 이 기여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글로벌 무대를 형성하는 지도자들을 살펴보는 것이 불가피하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대통령들은 단순히 자국을 통치할 뿐 아니라 관세를 설정하고 생산망을 형성하며 국제무역의 규칙을 재설계한다. 미국과 중국의 제재 장벽 협상으로 이어지는 분쟁은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는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마주하는 상품들의 보이지 않는 기원입니다. 이에 본 기사 말미에 특별한 초대장을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처럼 세계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생애를 담은 독점 이북입니다. 단순한 개인사가 아닌 정치적 결정과 글로벌 전략이 우리의 일상, 휘발유 가격부터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까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해당 자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이 일상 속 사각지대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남아있음을 확신하며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장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이 조사가 새로운 성찰을 불러일으켰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며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공간을 생생하고 의미 있게 유지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